자, 시작을 해보죠. 좀, 요번에는 약간 좀 어렵죠. 어려운데, 그래도 여기를 이제 건너가야 합니다. 자, 방금에는 정관격에 대해서 정관격을 성격시켜주는 것과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 같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배웠습니다. 다른 것도 비슷한데, 지금 인격을 보죠. 인수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수격을 깨는 게 뭐가, 재가 나오면은 인수격을 깰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깨지는 건 아니에요. 재가 나와가지고 인수격을 성격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냐면 재가 인을 극을 하거든요. 극을 하니까는 인수격을 재가 깰 수가 있어요. 깨는 경우에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재를 탐하다가, 재를 탐하다가, 뭐가 무너져요. 인수가 무너지는 거죠. 탐재 괴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가 나와가지고 인수를 깰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케이스를 지금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케이스를 한번 보죠. 자, 갑목일간이 자월에 났어. 자월에 났으니까 수생모가니까 이렇게 인수격이 되죠. 네. 인수격이 됐어요. 근데 개수가 이쪽에 나오고 기토가 이렇게 나온 경우 한번 보시죠. 보세요. 자, 이게 없다고 치고 이거는 그러니까 그 인수격이죠. 인수격에 기토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재란 얘기죠. 이렇게 보면은 재가 나와서 인수를 깨니까는 초운에는 재가 격을 파괴시켰고 후운으로 가게 되면은 이 재가 강해져 가지고 이거를 극복을 해 간다. 이런 의미에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기가 먼저 나오고 개가 나중에 나오면은 부하지가 않고 부하지는 않으나 부자는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괜찮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순조로워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격을 깨는 게 먼저 나오고 격을 그다음에 이어주는 부분이 나중에 나오면은 이렇다. 이것을 그냥 이론만 일단 한번 보죠. 근데 만약에 제가 할 얘기는 좀 다음에 있는데 갑목이 이렇게 있고 개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기토가 나중에 나왔을 때는 이거는 뭐 인수격인데 나중에 재가 나와서 이를 깨니까는 후운도 굉장히 초라해진다.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는 격 자체가 좀 깨졌긴 했지만 이 흉한 파격이 되는 부분이 후운에 나오는 것일수록 더 흉하고 이게 초운에 나오는 것일수록 덜 흉하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건데 우리는 뭘 배웠냐면은 인격에서 재가 나와서 성격이 된 케이스가 있다는 걸 알아요. 어떤 경우에 성격이 되냐면은 인이 많을 때는 재가 와서 인을 좀 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격이 성격이 되는 거예요. 인다봉제 하는 케이스로 성격이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때 조건이 뭐냐면은 인이 많아야 되고 재를 만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다시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재가 힘이 세면 안 돼. 재가 천간으로 투해야지 역할을 하니까 재투 천간으로 올라와야 돼. 그렇지만은 이 뿌리가 약해야 돼요. 재투 근경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요. 이럴 때는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이 많으면 재가 나와서 일정 정도를 이렇게 인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세게 제거하면 안 된다. 이 조건이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에 맞으면 성격이 되는데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은 탐재 괴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선후의 차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파격이라고 얘기했죠. 이거 굉장히 안 좋다고 했는데 과연
이 재가 얼마만큼 세냐, 이 인수가 얼마만큼 세냐, 재가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거 자체는 재 때문에 성격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단지 순서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거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옆에 그래서 제가 그걸 써놓은 거예요. 여기에는 이런 거를 무시하고 격에 파격이 되는 부분이 후운에 오면 훨씬 더 나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원래 인격에서 재를 만나면 무조건 파격이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인격을 제가 극을 해서 파격되는 케이스가 많기는 하지만은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성격이 오히려 되는 거예요. 그것을 꼭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 예가 나온 게 뭐냐면은 절서성의 어떤 부잣집의 아들에 대한 사주예요. 이걸 한번 같이 보시죠. 경금이 있죠. 경신년에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무인월이죠. 무인월이고 병신 일주고 그 다음에 을미시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인수죠. 자, 여기에서 뭐가 올라와 줬냐면은 을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수격이에요. 인수격인데 이 무토도 같이 와줬네. 무토도 같이, 여기에서 무토도 힘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죠. 하여튼 인수격이고 무토는 여기에는 뭐 식신이죠. 얘는 인수, 얘는 식신, 얘는 뭐냐면은 재죠. 이 포맷으로 생각을 하면은 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인수가 나와서 그러면은 이쪽 포맷인데, 그러면은 이게 꼭 인수격이 뭐 별로 재를 만나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후운에 가면은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텍스트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설하고는 여기에 대해서 좋지 않다고 이것을 얘기했어요. 재성이, 이거 자체가 재성이 이거를 깨뜨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자체는, 이 설하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거하고는 좀 다르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볼 게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인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옆에서 신이 인을 이렇게 충을 하고 있네. 그러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강한 게 아니라 뿌리가 그다지 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수가 아주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경금은 옆에 있는 무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네요. 재가 이 식신이 재를 도와주고 있어요. 이럴 때는 이 재가 힘이 되게 세진다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가 안 된다고요. 이 케이스가.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재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인수를 깨뜨린다. 순서, 여기는 순서를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격국 자체가 사실은 깨진 거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순서만 가지고 하면 아까 어떤 오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어쨌거나 뭐 얘가 시지에서 깨는 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낫겠죠. 후운으로 갈수록 조금 더 나은데, 그래도 전체적인 격국은 재가 약하게 강한 인수를 제압을 해줘야 되는데 재의 기운이 너무 셉니다. 재의 기운이 여기까지 이 식신의 도움을 받아서 더 세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격국 자체가 깨진 거로 봐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응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수격에서 재를 만난 케이스는 좀 생각을 여러 개 할 게 있고, 이 부분, 이런 케이스만 성격이 된다. 인수가 많아서 재의 도움을 받아서 인수를 조금 쓸어줘야 할 때, 이렇게 해줘야 할 때, 그때 재는 극을 해야 되니까는 천간으로 와서 약간의 힘은 있어야 되지만 너무 힘이 있으면 안 되는, 그 정도로 인수를 관리를 해줘야 성격이 되는 거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을 받고 인수를 봤으니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서 하시죠. 비슷한 포맷이니까 얼른 이해하시기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식신을 보시죠. 식신격일 때 재가 나오고 효신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식신격일 때 재가 나오게 되면 격이 아주 좋아집니다. 성격이 되는 거예요. 식신생재. 그래서 이거는 격이 성격이 되는 건데, 효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편인을 얘기를 하거든요. 편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효신을, 그러니까 편인을 나쁜 뜻으로 얘기할 때는 효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식신이 효신을 만나게 되면 식신봉효, 식신이 효를 만났다. 격은 깨지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유일하게 좋은, 인수는 그래도 길신이잖아요. 좋은 것끼리 만나가지고 이렇게 깨지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가, 그러니까 효신으로서 불리는 유일한 케이스가 식신격이 편인을 만났을 때, 효신을 만났을 때 깨지는 거라고요. 이때 유일한 케이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식신격인데 재와 효를 같이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역시 효신을 나중에 만나면은 격이 더 깨지는 거고, 재를 나중에 만나면은 격이 좋아지는 거,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한번 보죠, 그 예를. 자, 그래서 임수일간이 인월에 나왔어요. 인월에 나왔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경금이 먼저 나왔어요. 이렇게 경금이 인수죠. 효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임수 다음에 병화가 왔어. 병화는 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식신이죠. 식신이죠.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효신이 먼저 나오고 재가 나중에 나올 때는 이 효신 자체가 직접적으로 얘를 깨뜨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방향이, 이거는 거기에 후운이 되면, 이쪽 운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깨뜨려졌다기보다는 완전히, 이거는 전체가 파격이 아니라 부자이면서 귀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부자이면서 이 귀도 바라볼 수가 있다. 부자보다 한 단계 더 격국이 좋아지는 것을 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파격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볼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식신, 요것이 없이 식신격이 효신을 만나면 식신봉효로 깨집니다. 깨지는데, 거기에 재를 만나는 경우, 재를 만나면은 이게, 이 재 자체가 이게 일종의 구웅처럼 효신을, 재가 이 효신을 극하면서 식신을 보호해주는 역할. 그러니까는 식신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식신 다음에, 식신 앞에 내가 있죠. 신이 있죠. 신이. 나를 신이라고 하니까. 식신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재가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이렇게 생을 이렇게 하잖아요. 생을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생에서 내가 힘을 빼는 애는 항상 그 뒤에 있는 애를 보호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오행상. 반드시 보호를 하게. 그러니까는 재가 나왔다는 얘기는 식신을 기본적으로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얘가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누구로부터 보호를 하냐면 얘로부터, 인수로부터 보호를 하는 거예요. 재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효신 자체를 재가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격국을 구흥시켰다. 파격이 된 것을, 파격을 해소하고 구흥을 했다. 구원을 해줘서 성격을 시켰다. 이렇게 완벽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예를 들자면은 임수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병화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뭐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는 비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경금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 효신 자체가 시에 있잖아요. 시. 그러니까는 이 나쁜 게 시 쪽, 이쪽에 있는 게 훨씬 더 흉의가 크다고. 여기는 안쪽, 먼저에 그렇게 걸렸으니까 나중에 좋은 운이 나와서 얘가 얘를 극해서 전체적으로 해소를 했다는 의미가 있는데, 시간이 이렇게 흐르니까 해소가 되는데, 얘는 좋아졌는데 얘를 만나서 흉해졌다. 그렇지만 이 전체 격국은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냐면은, 전체 격국은 얘가 있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를 보호한다는 뜻이 반드시 있거든요. 얘가 있다는 것은. 이게 나오더라도, 그러니까는 식신 자체를, 제가 있다는 것은 식신 자체를 제가 나오게 되면은 나중에 이런 인수가 나오더라도 제가 인수를 극해서 보호한다는 뜻이 원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격이 크게 깨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순서에 따라서 어떤 흉한 게 먼저 나오느냐, 흉한 게 나중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격 자체가 약간 틀려진다. 그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거 자체가 완벽하게 파격이 됐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전체 격을 다 봐야겠지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파격이 된 것을 어떻게 나왔냐면은, 만운도 담백하다. 그러니까 별로 이제 얻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부기가 양, 공허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좀 해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게 여기 재가 나왔다는 얘기는 식신을 보호한다는 뜻이 반드시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라. 근데 어쨌든 간에 뒤에 나온 것이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 뒤에 좋은 게 나오면은 그거는 그렇게 완벽하게 좋아지는 거고, 뒤에 나쁜 게 나오면은 그거는 조금 더 낮춰서, 격을 낮춰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랫부분은 이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다가 제가 이걸 좀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제 의견은 좀 달라서 한 건데, 평주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보세요. 경금이 경신년이죠. 한번 저기를 한번 보시죠. 그 팔자를. 경신년 무인월, 그 다음에 임자일, 그 다음에 갑진시. 자, 보세요. 이게 식신이에요. 식신이 튀어 올라와서 식신격을 이루었네. 식신격이 있고, 이거 식신이 있고, 식신격을 이루었죠. 여기에는 살이 나왔네. 살이고, 얘는 인수예요. 이대로 보자면은, 자, 인수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식신이 있고, 살이 있어서, 그 다음에 여기 신자. 이거는 신자 수구를 하더라도 내 기운이 세지는 거니까. 자, 이거 자체를 여기에서는 설하고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 경이라고 하는 편인이 식신을 탈식을 한다. 얘를 탈식을 해가지고 탈식을 하고 있는데, 재가 나와서 구원을 해줘야 되는데, 재면은 병화라든지 정화라든지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 인수를 제어를 해서 격을 살려줘야 하는데, 얘가 나오지 않아서 격 자체가 깨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걸 배웠냐면요. 보세요. 식신격에서 살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식신 제살 해가지고 격이 아주 좋아집니다. 성격이 돼요. 그런데 인수가 이렇게 딱 나오면은 이 격이 바뀌어요. 격이 기식취살이라고 해가지고 식신을 버리고 취를 이렇게 어떻게 쓰지? 이렇게 씁시다. 그냥 취살이라고 해가지고 식신이라고 하는 원래 식신격인데 식신이라고 하는 격을 버리고 살격을 취한다 해서 기식취살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그거 한번 배웠어요. 식신격에서 그게 나와요. 식신격에서. 그러니까는 인수가 나오면은 기식취살로 바뀌어요. 또는 식신인데 인수가 나왔어. 이것도 격을 이루어요. 격을 이루는데 식신봉효가 돼서 격을 못 이루나? 그런데 살이 나오게 되면은 살 때문에 격이 살아요. 성격이 돼요. 구응이 돼요. 그게 기식취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식신과 살과 인수로 이어지게 되면은 격 자체가 기식취살로 성격이 돼요. 그런데 설하고는 이거를 격이 깨졌다고 했는데, 사실 기식취살이거든요. 이거는 기식취살입니다.
기식취살로 저는 성격이 되는 것 같은데, 설하고는 이거를, 기식치살이 되면 식신이 힘이 없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면 인이 지금 월령에 있잖아요. 그럼 갑이 인의 뿌리를 받고 때문에 포기를 할 수 없다가 설하고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식신을 포기를 못해서 너무 강한 인월의 월령을 갖고 있는. 그런데, 인수도 살도 약하지는 않아요. 인수도 살도 약하지 않아요. 인수도 이런 데 뿌리를 받고 있거든요. 이런 데 뿌리를 받고 있고, 얘도 뭐 이런 데 뿌리를 받고 있어서 살, 인, 식이 다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식취살이 안 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이거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건 한번. 강하면 제가 약활동이잖아요. 그러면 포기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성격대로 사실 그러니까 아니 기식취살로 성격이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성격이 된 건데 이것이 이제 탈식돼가지고 탈식이 됐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식신이 깨질 때를 탈식이라고 하거든요. 탈식이라고 해요. 식신이 깨지는 것을 탈식이라는 용어를 써요. 식신격이잖아요. 격 자체가 깨지면 그건 격국은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탈식이 됐다는 뜻 자체가 뭐냐면 격국이 깨졌으니까 얘는 격이 흉이다. 좋은 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기식취살로 성격이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싶은 겁니다. 네. 하여튼 이런 의미가 있고 이거는 제가 적어 들었으니까 한 번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터넷 가면은 설하고에 잡힌 평주가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텐데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격을 조금 더 보죠. 기왕에 봤으니까. 이거는 어떤 여자의 격인데, 자, 정미년에 이민월, 을묘, 일주구, 기묘, 시예요. 자, 이걸 설하고는 어떻게 봤냐면은 이 여자는 출신이 한미했다. 하지만은 남편을 도와서 집안을 일으키고 만년을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식신격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시죠. 자, 인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나하고 같은 기우지잖아요. 겁재가 있는 거예요. 월겁격이에요. 월겁격. 월겁격은 격으로서는 치지를 않거든요. 자, 월겁격이면 다른 걸 가지고 격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월겁격이고 이 묘미 국을 이루니까 이거는 그냥 목기운이 되게 센 거예요. 내가 너무 센 거예요. 내가 너무 세죠. 그 다음에 또 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엄청 기운이 세. 이거면 뭐냐면, 이게 인수죠, 인수. 인수고, 얘는 식신이고, 이게 재예요. 재예요. 근데 임정이 합을 하잖아요. 합을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임정이 합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임정이 합을 해서 얘가 목기가 만들어져요. 앞에 목기로 가득 찼으니까 이 목기는 되게 목 자체가 강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합을 해서 이게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조부대까지, 그러니까 내 부모 때까지 이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쓸 용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재가 있는데 재는 여기에 비하면은 굉장히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군비쟁제. 거기 뭐라고 나왔죠? 재경비중. 재가 약해. 비가 중한데. 재경비중은 파격이에요. 격이 깨졌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기가 세고, 그런데 재가 너무 약해서 이거는 재경비중이 파격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굉장히 한미한 감에서 어렵게 살아왔을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약하고 내가 너무 강할 때 용신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얘가? 나의 강한 기운을 빼서 쟤에다가 실어줘야 되죠? 뭐가 와야 되겠습니까? 화가 와야 돼요, 화. 화가 와서 내 강한 기운을 빼가지고 이렇게 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에 벽이 완전히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죠? 또는 화, 또는 재, 토. 이런 것이 와야지 이 격이 살아나는 겁니다. 재경 비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에 쓸모가 없어졌으니까 어렸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고, 대운이 흘러가는 게 여자니까 이게 순방향으로 흘러가죠. 그죠? 수에서, 그 다음에 개수 갔다가, 그 다음에 간목, 을목, 그 다음에 병화.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 운때까지는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죠. 안 좋았는데, 이때부터는 화토운으로 가잖아요. 화토운으로 갔으니까는 이게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내운 자체가. 대운의 힘을 받아서.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어렵게 살았지만은 나중에는 행복하게 남편을 도와서 가문을 일으키고 아주 말년까지 잘 살았다는 얘기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것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목화통명의 더블목의 인묘신 월에 자기 명에 태어났잖아요. 천간에 병정화가 떴다고요. 이것도 목화통명의 대표적인 거고 그거는 특별격이잖아요. 상당히 좋은 격. 초반에 저가 보는데 대원에서 이게 사라졌는. 아니 그거는 이거는 합돼서 없어진 거예요. 목화통명으로 보려면은 이게 살아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초반에 그렇게 어렵게 살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목화통명이면 굉장히 좋은 격국이고 그 다음에 목화통명에서 부족한 수를 얘가 보좌를 해주니까는 되게 운이 처음부터 굉장히 똑똑하고 좋은 가문에서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근데 이거 자체가 합의돼서 사라졌으니까는 이거는 대운에서 받쳐줘가지고 좋아진 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뭐 7살 이렇게 있지만은 오늘은 시간이 좀 관계로 이거는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